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현재는 역으로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의 병기창이 폭파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실제 우크라이나 항공기들이 러시아 본토 내에서 폭격을 가한 뒤 돌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커뮤니티에서는 자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공군의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말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양국의 상황이 역전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키이우는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진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키이우 서북부에서는 도망가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이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 국방부는 한국이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함과 함께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졌던 5차 협상에서 러시아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지역 근처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일부 병력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빼내어 돈바스로 재배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것 때문인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을 향해 철저히 응징하고 있습니다. 드니프로 서쪽에서 러시아군이 부차, 호스토밀, 체르노빌에서 벨라루스로 철수했는데 러시아군이 빠지자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완전히 장악했고 부차 시장은 러시아로부터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이반 키이우를 점령했다는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는데 이곳은 키이우 서북부의 러시아군 후방에 위치해 있으며 키이우 포위망을 닫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빨간 부분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이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탈환한 지역인데요. 지도에서도 보이듯이 키이우 서북부 상당 부분이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반 키이우 점령은 철수 못한 약 3만 명의 러시아군을 완전히 가둬버렸는데요. 이제 키이우 서북부 방면의 러시아군이 후퇴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는데 오른쪽에는 테테리프강이라는 자연장애물이 막고 있고 그 외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키이우 서북부 공세를 담당하던 러시아 제35 36제병력동군 예하 15개 대대전술단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최근까지 3만 명 중 1000여 명 정도만 간신히 도망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해서 러시아군은 가져온 장비들마저 유기한 채 철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호미로 우크라이나군이 파고들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갇힌 러시아군의 상황은 남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체르노빌 쪽에 폰툰 부교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이곳은 저승길로 향하는 지름길인데요. 포위망에 갇히거나 방사능지대를 뚫고 도망치다 피폭되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입니다. 지도의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브로바리 쪽으로 공세하는 러시아군의 제90전차사단 이하 8개 대대전술단과 제2근위차량화소 총병사단 소속 8개 대대전술단이 공세를 가하던 진격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바바산의 수복은 키이우 동부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일대를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체르니히우와 키이우를 이어주는 M01 국도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체르니히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량을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추격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교량들을 파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진군을 늦추는 데는 성공했으나 일대가 계속 포위되고 있어 곧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수미 등 동부주들에서도 개전 이후 5주 만에 포위망을 뚫어내고 인접 도시들과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미 폴타바 도로가 다시 열렸음에 따라 수미 방면 러시아군은 국경을 넘어 철수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지움입니다. 이지움은 현재로서 가장 격렬한 전장인데요. 이지움 공세를 위해 러시아군이 제1전차군과 제20제병협동군 예하 대대전술단들을 재편성해 총공세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교전을 벌이고 있다가 결국 러시아군이 이지움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지움은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군사적으로는 하르코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주보급로가 지나가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쿠판스크에 이어 이지움마저 러시아군의 손에 떨어지면서 세베로도네츠크와 크라마토르스크 일대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은 거대한 포위망에 갇히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루간스크에서는 러시아군이 포파스나 시가지 북쪽의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공세를 벌였지만 세베로도네츠크와 포파스나를 단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교전 끝에 러시아군이 물러서 완전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입니다. 또한 하르키우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은 러시아의 턱 밑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지움을 장악한 러시아 부대는 직전에 하르키우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이지움으로 우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하르키우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보이는 군용 헬기 2기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 석유 저장고를 폭격하고 돌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Mi-14 공격 헬기 2기가 러시아 접경 상공을 초저공 비행해 벨고로드시 석유 저장고를 여러 발의 S-8 시리즈 무유도 로켓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첫 사례인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헬기 전술은 해당 지역의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헬기를 투입하지 않는 것이 세계 공통 전술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헬기를 계속 띄우다가 우크라이나군 대공미사일에 격추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 헬기는 러시아 본토에 재집 드나들듯이 했으며 러시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전공을 세우고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는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며 정부가 개전 초에 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공군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발표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러시아 커뮤니티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처음 2일 동안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모두 파괴되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 헬리콥터가 있을 수 있죠? 방공 시스템은 어디에 있으며 왜 우크라이나에 항공기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거짓말했는지 궁금해지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옛소련 헬리콥터가 러시아 본토로 날아와 조용하게 떠난다면 국경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우리에게 날아와 무엇이든 폭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라며 자국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성급해진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들의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 대한 혹시나 모를 구원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가하면서 또한 하루빨리 동부전선을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해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 일부가 말린카 시가지 인근의 작은 마을들을 해방시키며 조금씩 포위를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부상병들을 이송시키기 위해 Mi-8 헬기들을 동원했는데요. 하지만 부상병들을 수송하고 복귀하던 중 격추당해 수십 명이 전사했고 2명이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은 주요 거점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지 중심지를 향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마리우폴의 희망인 아조프 연대 방면 전선이 심각하게 함몰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 여전히 기동방어를 시가지에서 시행 중인데요. 시가지 내부 깊숙이까지 러시아군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심지를 활용한 기동방어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러시아가 연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 하나 진격할 때마다 전사자와 부상자가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전차 및 장갑 차량 10여 대 이상과 인력 손실 150에서 200명이 발생하는 중이며 특히 전선에 투입된 제150 차량화 소총병사단 잔여부대와 러시아 해군 보병대, 돈바스 반군들의 손실이 지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기계화여단이 10개 마을을 수복하고 헤르손 북부를 압박 중에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 서구권 국가들은 최근 안보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공격무기 지원에 동의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35개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무기 추가 지원을 계획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폐쇄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의 생산 라인이 다시 재가동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레이시온과 미 국방부가 협의해 생산을 재개하려고 하는 중이며 로트 규모에 따라 재생산까지는 18에서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블린의 경우 스팅어와는 달리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중인데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000발이 생산 가능한 것을 더 늘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어떤 무기를 지원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소총류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상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한국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한국 국회에 초대해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지원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며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